안녕하십니까. 교보증권에서 금융을 담당하고 있는 김지영입니다. 저는 오늘 현대해상을 발표하러 나왔는데요. 최근에 어제 실적 발표 났는데 이익 개선에 따른 밸류에이션 회복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해상 1분기 실적을 살펴보면요. 전반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당기순이익 1분기 기준 1,512억 원으로 19.6% 증가를 했고요. 전분기에 비해서는 198.4%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실적이 개선된 가장 큰 이유는 전반적인 손해율 개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작년에 말이 많았던 자동차 보험 쪽에서 1분기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자동차 운행량 자체가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개선이 됐고요. 그리고 일반 보험 쪽의 손해율도 개선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익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지난 1분기 말쯤에 현대해상 관련해서 업종 내 탑픽스로 새롭게 제시를 했는데요. 이번에 실적 개선을 반영해서 목표 주가도 4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현대해상에 대해서 업종 탑픽스를 유지하는 이유는 지난 몇 년간 사실 이익권 손보사 하면 대표적인 게 현대해상, DB손해보험, 그리고 KB손보라고 보시면 되는데 KB손보는 비상장 회사입니다. 그래서 상장 회사 중에는 DB손보와 현대해상이 있는데요. 사실 실적면에 있어서는 DB손보도 이번에 실적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현대해상이 DB손보 대비해서 항상 밸류에이션이 좀 낮게 측정이 됐는데요. 가장 큰 이유가 수익성 회복이 DB손보에 비해서 좀 부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수익성 회복 개선되는 모습이 작년부터 시현이 되고 그리고 올해 들어서도 1분기 실적에서 확인됐다시피 22년 실적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전에 수익력 향상을 감안을 한다면 체력을 감안한다면 밸류에이션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PBR 기준 밸류에이션이 DB손보에 비해서 19.5% 정도 디스카운트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걸 감안한다면 올해 또 현대해상은 보통 저희가 손보사 관련해서 이슈화 되는 게 장기 위험 손해율, 실손 의료보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른 경쟁사는 3년마다 만기가 있었던 거에 비해서 현대해상은 5년 만기 상품을 많이 팔았습니다. 올해부터 그 만기가 많이 도래하면서 보험료 인상분이 반영되면 이 개선세는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꾸준한 배당 정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익 개선 대비해서 밸류에이션 회복에 따른 주가 상승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약바이오 담당하고 있는 김정현입니다. 오늘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한미약품의 1Q 실적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삼성바이오로직스 1분기 실적이 상당히 호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 1,764억 정도 기록했는데 이거는 컨센서스 1,576억 대비해서 한 200억 정도 상회하는 수준이었고요. 이렇게 호실적을 기록하게 된 배경은 사실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산 효율화를 통해서 생산 배치수가 좀 늘어났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아시겠지만 환율이 오르면서 환율에 의한 긍정적인 효과가 실적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작년부터 모더나 DP 매출이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1Q 실적에도 긍정적으로 기여를 했습니다. 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2Q에 조금 실적이 하락할 것 같습니다. 이유는 특별한 건 아니고요. 정기 보수가 있기 때문에 일부 공장에서 가동률이 좀 내려가는 영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장기적으로 계속 좋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22년부터 24년까지 장기 성장성이 꾸준히 유지될 것 같은데요. 2022년 같은 경우는 그동안 지분법으로 반영되어 왔었던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연결로 반영이 되게 되면서 큰 폭의 회계적으로나마 외형 성장이 가능해지고요. 그리고 2023년부터는 그동안 많이들 기대하셨던 사공장이 가동 시작됩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이 사공장의 가동률이 올라가면서 2022년, 2023년, 2024년까지 3년간 꾸준한 성장 스토리가 유지될 것 같습니다. 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게임 담당 김동우 연구원입니다. 1분기 네이버 실적 리뷰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사 실적을 봤을 때 전년 동기 대비해서 엽기적 효과라던가 비수기였음을 감안할 때 1.85조 YOY로는 23% 증가 달성하면서 매출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치에 부합하는 견조한 성과 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영업비용 측면에서는 개발 운영비라던가 파트너비, 마케팅비에서 예상보다 조금 비용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영업이익은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 달성에 기록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부문별 매출부터 보시면 서치 플랫폼 즉 광고에서는 이제 전년 도입되었었던 스마트 채널 성과형 광고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1분기가 비수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영향을 받으면서 YOY로 12%로 성장이 어느 정도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YOY 성장률이 전년 동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디스플레이 광고 같은 경우는 둔화는 되고 있지만 상반기까지는 20%대 성장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측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신규 상품 출시라던가 아니면 상품 고도화를 통해서 피 상승을 유도하고 있고요. 지면 확대를 계속 해가면서 Q도 확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광고 매출 그로스 둔화를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커머스 매출 같은 경우에는 악재였던 택배사 파업이라던가 아니면 비수기 영향에도 불구하고 28% 증가로 이제 양호한 매출 성장을 보였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기존 비즈니스 모델이 스마트 채널과 그리고 쇼핑 광고의 시너지가 나오는 탄탄한 기반이 있기도 했고요. 쇼핑 라이브라던가 그리고 브랜드 스토어, 장보기, 선물하기 등의 신규 버티컬 채널에서도 조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커머스 부문에서 어느 정도 돌파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핀테크도 이제 외부 가맹점 비중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아직은 스마트 스토어 비중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커머스 매출 성장과 유사한 31% 기록을 했고요. 콘텐츠에서는 웹툰이라던가 스노우 부문에서 여전히 고성장을 기록하면서 YOY로 65% 실적 달성을 했습니다.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의 클라우드 예산 집행이 1분기에는 원래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런 부분 반영되면서 한 12% 정도로 좀 안 좋은 매출 성장이 있었습니다. 영업비용 중에서는 개발 운영비, 즉 인건비 측면에서 인원 증가라던가 아니면은 임금 인상 영향을 받으면서 20% 정도 인건비 증가가 있었고요. 파트너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림픽 중계권 관련된 일회성 비용 영향을 받으면서 37% 비용 증가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마케팅 비용에서도 이제 컨텐츠 관련한 해외 투자가 지속되면서 이 부분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이제 16.4%로 예상치를 하회한 수준이었지만 이제 투자 의견은 매수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글로벌 피어 테크사들 주가 하락이 지속되면서 40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는 이유는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버티컬 플랫폼들 브랜드 스토어라던가 쇼핑 라이브, 장보기, 선물하기에서 이제 비중이 올라가면서 수익성 개선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로스 측면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메이크업을 되면서 좀 어떻게 보면은 중심적인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커머스 부문에서 어느 정도 그로스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 차원에서도 커머스 관련한 마케팅 비용이 하반기에 어느 정도 합리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 인건비 측면에서도 작년과 같은 좀 공격적인 인력 채용이 올해 그 정도로 전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점에서 하반기 가면서 마진 개선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인터넷 업종 중에서 매수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교보증권의 정유학 담당 연구원 유정원입니다. 네, 휴게임스 1분기 실적 리뷰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동사의 1분기 영업이익은 354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81%, 전년 동기 대비 25% 상승했습니다. D&T와 M&B를 포함한 NT 계열의 제품의 영업이익은 2,480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687% 증가했는데 D&T 제품의 판가 상승 및 TDI 톨루엔 스프레드 상승에 따른 영업이익률 상승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1분기 질산 가격 상승에 따라 D&T 제품의 판가는 전분기 대비 9% 이상 상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TDI 스프레드의 경우 1분기 평균 TDI 가격이 $2,500 이상으로 상승함에 따라서 전분기 대비 13% 이상 스프레드 상승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질산과 초안이 포함된 NA 계열 역시 전분기 대비 127%의 영업이익 상승을 보였는데,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에 따른 수출 차질로 동사의 초안 판가 및 판매량이 모두 증가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실적 발표 전에 동사의 원재료인 암모니아 가격이 톤당 $1,000 이상으로 상승하면서 동사의 실적 악화 우려가 있었지만 휴캠스의 경우 국내에서 유일하게 질산 계열의 제품을 생산하는 경제적 해자와 주요 전방 제품인 TDI와 MDI의 견조한 수요로 원가 상승분을 판가에 전가시키면서 1분기 영업이익 개선이 가능했습니다. 5월 현재 기준 2분기 추가적인 판가 상승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1분기에 이어 추가적인 영업이익 개선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세가 그대로 이어진다고 가정할 경우 22년도 연간 예상이익은 2,14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9% 성장하며 연간 최대 이익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동사가 보유하고 있는 탄소 배출권 180만 톤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1,67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8%의 이익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23년 이후에 장기 공급 계약으로 묶여있는 MMB 신규 공장 20만 톤 가동이 시작된다는 점에서 22년 대비 이익 하락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교보증권 건설 담당 백광재라고 합니다. 네, 지금 대형 건설사의 실적 시즌이 끝이 났는데요. 네, 오늘은 이제 건설사들 중에서 이제 1분기 실적이 좋게 나온 종목들, 그리고 제가 좋게 보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대우건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우건설은 1분기에 이제 영업이익 2,213억 원을 기록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요. 이런 어닝 서프라이즈에 이제 근거를 해서 목표 주가도 8,000원에서 8,700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일단 목표 주가 8,700원은 22년 추정 PER 6배 정도로 가정을 했고, 일단 업종 평균 PER이 보통 시장이 안 좋을 때는 한 5.5배에서 시장이 좀 괜찮을 때는 그 7배 정도의 이제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무리한 밸류에이션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1분기 실적 발표 자체가 끝이 났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향후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겠습니다만, 그 앞으로의 실적 방향이 향후 주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1분기 실적 리뷰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보시면은 그 주택, 건축, 토목, 플랜트 요 세 가지 분야가 그 대우건설의 별도 기준인 이제 주요 실적인데요. 주택 건축이라든지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작년 1분기에 그 일회성 이익이 대략 한 800억 원 가량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썼기 때문에 올해 1분기에는 그 일회성 이익 800억 원을 제외한 대략 한 1,600억 원 정도가 이제 실적의 컨센서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올해에도 이제 주택 부분에서의 준공정산 이익 대략 한 230억 원, 그리고 플랜트에서의 클레임 관련된 할입금 대략 한 320억 원이 들어오면서 대략 한 2,200억 원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컨센 대비해서 한 600억 원 이상의 이익이 좋아지는 그런 서프라이즈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일단 대우건설에서 가장 좋게 보는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국내 건설사들이 주택 부분에서는 높은 실적을 기록하는 반면에 이제 해외에서 토목이라든가 플랜트라든가 거의 원가율이 제로에 가까운 사업장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요.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그 이라크 R4 항만 그 수의계약 공사가 지금 진행 중이고, 나이지리아에서의 트레인7이라는 이제 LNG EPC 굉장히 수익성이 좋은 사업들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두 개 공이 토목은 하이 싱글 이상,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두 자릿수대에 다 건설사에서는 볼 수 없는 수익률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별도 전 부분의 이익률 개선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올해 전체의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17.6% 이상 상승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뭐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여전히 이제 타사들에 비해서 굉장히 좀 경쟁력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